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 1박 울산에서 잘 보내다가 이제 은퇴하고요. 지금 프리랜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쪽을 울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 1박 다 거치시고 지금 2막이죠?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동료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코디 일해줘서 왔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일까요? 70입니까? 예? 76? 아, 이게 너무 많이 보셨네. 60대요. 예? 60대 초반만. 네. 60대 대가리야 뭐. 예. 저는 이게 원숭이입니다. 예. 5, 6년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맞습니까? 형님이십니다. 형님 좋습니다. 예.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좀 젊고 이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그 요새에서 이제 조금 색깔을 배웠지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본, 그 베이스에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뭐 지도자라든지 이런 중장비 쪽이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역시 좀 잘 다루시면은 앞으로 훨씬 좀 편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하고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손녀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스마트폰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스마트폰 강의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특히 포커스는 스마트 워킹이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일할 때 내 스마트폰이 내 일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4시간 동안, 4시간 오늘 조금씩 부족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할 때는 2시간씩 20배 합니다. 그걸 이제 압축해서 4시간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신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2014년도 말에 은퇴했으니까 지금 이제 후전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IT 쪽에 전산실에서 한 30년 근무했고 설계실에서 한 18년 근무했고 도합 중공업에서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이 전산 개발 쪽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이 IT 쪽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책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생 1막 할 때보다 2막이 훨씬 바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넣으면 저녁 때나 때야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고요. IT 쪽에 관련해서 정보기술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좀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기 오시니까 설문조사가 참 많죠? 네. 아이고,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QR코드 다 아시죠? QR코드는 어디서 찍으면 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를 끄집어내서 찍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찍으실 때에 아마 이런 문항들이 나타날 겁니다. 5개 문항.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다 한번 펼쳐볼까요? 카메라에 여러분 카메라 모드가 많이 있는데 사진 모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진 모드에서 이거 일부러 찍을 필요 없습니다. 딱 갖다 대면은 지금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옵션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브라우저 열기 해보시면은 지리스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함하고 예 답을 하시면 되죠. 혹시 그게 안 되지? 잘 안 되는 분들은 예. 사진 여기
너무 이렇게 크게 들어갔어요. 1. 아하. 아, 이거 그러면은 그냥 사진 그냥 어떻게 카메라 크기. 아, 브라질에서 여기는 굉장히 되네요. 안 찍혀요? 네. 그 다음은 브라질에서 접근하면 여기를 어디 다 나는 앱을 활용하여 자, 지금 작성하신 부분들 계속 작성하시고요. 지금 그 저기 구글 렌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안돼 저희게. 구글 렌즈 구글 렌즈는 예. 구글 렌즈를 깔아야 되네요. 이거에. 아, 구글 렌즈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구글 렌즈 또 앞에 분 있는가요? 예, 예,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사진만 저기 찍었지. 사진 말고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돌리시면 안 눌러도 돼요. 또 안 되시는 분. 마지막에 그 녹색 버튼, 제출하기 버튼만 보시면 돼요. 혹시 안 되신 분. 자, 또 안 되시는 분. 안 됐어요? 카메라에서 사진 나왔죠? 이거 갖다 대면 진동보다는 옵션 보기. 그라운드에서 열기. 가정을 몰라.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그렇게 가정은 없어. 네. 그리고 이게 QR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개인 명함도 QR 코드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 가정을 몰라. 처음부터. 그래서 선생님이요. 예. 이거를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누르면 원상태로 가가지고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 일단 다시 다시 그러면 안 누르고 이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예. 그러니까 맨 밑에 녹색 버튼,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또 안 되시는 분. 다 하셨어요? 사진으로 보던. 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QR 코드. 아, 여러분들 이제 명함에도 이 QR 코드를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예. 아, 명함이 좀 단순해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찍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안 됐잖아요. 명함에도 이 QR 코드를 다 달겠습니다. 그러면 명함 안에 있는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QR 코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도 볼 수 있고
이름 제거를 작품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QR 코드를 제가 뭐가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선생님요. 예. 이거 한동안 안쪽에 좀 부추 좀 해주려니까. 여기 이메일을 가져가는데 제가 이메일을 별로 활용을 잘 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1단계 해놓고요. 이거 일만 일단 내려놓고 밑에 내려가. 잘 하면은 잘 높아지고요. 자, 근데 이제 제출하기 다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인쇄물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앞으로 업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상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미래 세상의 특징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은 이 제조회사 삼성이나 아이폰에서는요, 우리가 훌륭한 비서로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비서가 되는지 그걸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씩 누르지 않으면 안 돼.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 일상,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내 친구,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설명 잘 들어. 예. 이번에 이게 짧은 4시간 안에 지금 뭐 포커스 같은 걸 쏟아놓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왜 이거 그런 게 없어요.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스마트폰 빚으로 쓴 게 아니고요. 친구로 쓴 게 아니고 모시고 살았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요. 아마 그 공감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지금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지난번 과정에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전부 남성입니다. 남성분들은 이게 애매하게도요. 집에 자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요. 전부 단축키로 해놔니까요. 그래서 뭐 숫자용으로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은 내 모든 일이 스톱이 돼버립니다.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스마트폰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중공업 후배 중에 한 분이 세종시에 출장을 갔는데요. 택시 타고 내리다가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놔두고 내렸어요.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데 스마트폰 안에 주소하고 이름 다 들어있거든요. 전화도 할 수 없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 잊어버리면은 그날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멘붕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요걸 하나, 여러분 인쇄에는 없지만은요, 요걸 하나 더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쳐오면서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 아마 업무 중에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요,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벌써 다 해보셨죠? 그럼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미래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 디지털을 잘 다루는 사람의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수중에 온 게, 본격적으로 우리 수중에 온 게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이 왕성하게 사용된 건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온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혁신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또한 중장년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대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만 65세 이상이 인구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4명, 5명 중에 65세 이상이에요.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젊은이들 발목 잡지 말고요. 이왕이면 응원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이가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으니까 사이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결혼하고 손녀가 셋 있습니다. 디지털은 제가 제일 잘 씁니다. 사이가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딸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쫓아가고요. 또 더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자꾸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은 심적으로는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하면요, 그냥 아들이 전화를 꺼버립니다. 나중에는 막 전원까지 꺼버립니다. 이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번 4시간 동안에 좀 그런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턴 하는 영화 보셨죠? 아마 대부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나이 70살에 경험 많은 로버트 드니로 70살입니다. 전화부 부회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나이 30살, 열정 많은 저기 뭡니까 앤 해스웨이, 예, 30살 CEO죠, 사장이죠. 여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0세 된 분이 인턴으로.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 양반이 또 아기 낳았대요. 와, 대단하게. 76입니까 지금? 전력도 좋아요. 네, 정력도 좋습니다. 아기를 좀 낳았더라고요. 8살인데 출산을 했습니까? 기재조 좋은 거죠. 기재서.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에서 또 이게 가정에 젊은 CEO 가정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가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아주 경험 많은 노신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거든요.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내 태클 걸고요, 뭐 이렇게 딴지 걸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미래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될 거다. 어느 한 똑똑한 사람이 이 사회,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표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베이비 부모들과 그 신중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56세에서부터 65세 이상 이제 1,500만이에요. 500만이에요. 56세 이상이 1,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냥 전체 다 경제 활동을 중지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몇 세까지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70? 적어도 3살이요. 70. 지금은 이제 한 70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큰 소리도 치고요. 집에 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은퇴했던 2014년도에 은퇴했던 분들의 설계, 전산, 사무직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때 나온 인원이 거의 한 8,000명 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쉬고 있어요. 그 6개월 정도 이상 쉬고 나면 이제 쉬는 게 이력이 붙어가지고요. 다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좀 태화강 가서 주차기 원도 좀 하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 소개해다 안 해요. 제가 지금 울산 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모임을 제가 결성하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저처럼 강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산을 잘하는 친구들 좀 나와서 같이 하자. 안 해요. 안 나와요. 네, 집에서 맨날 그러니까 한동안은 산에 다니고 문수산 다니고 까딱고개 겨우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니 요즘은 산에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건강 유지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이왕이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모 사피엔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요. 원래 생각하는 사람 이게 호모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시대인데 이게 폰이 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폰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좀 살아가기 힘든 세대. 이게 호모 사피엔스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호모 사피엔스 세대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우리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1980년생 이후 세대, 이걸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아날로그 세대지만은 폰도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폰도 좀 잘 사용하셔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4년 안에 우리가 세상이 급변하게 변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변한 걸 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금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현금 뽑아 쓰는 기계 ATM기 있죠. ATM기가 하루에도 몇백 대씩 지금 전국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까 은행에 대리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요 외환은행 같은 거거든요. 하나은행 이거 통폐합해가지고요. 울산 시내 3산에 2개, 3개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시켰고요. 동구에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죠. 금융 쪽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다 하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축의금, 조의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거 현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 쪽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 하면서요. 집사람이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큰딸이 서울에 있으면서 엄마 신선 야채가 새벽 6시면 대문 앞에 있을 거거든요. 서울에서 신청해가지고요. 울산에 대문 앞에다 턱턱 갖다 놓으니까 이 집사람이 막 신선 야채가 새벽 6시에 오니까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집사람이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신청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면 탁 오니까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쪽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K 한류, 여러분들 뭐 저기 미나리, 그래가지고 뭐 저기 아주 유명한 영화들 K 한류 때문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죠. 또 BTS. 예, BTS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K-팝. 지금은 K-팝보다도 K-무기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무기 수출이 지금 돈을 싸질러 치고 와서 계약하자 겁니다. 왜? 유럽 쪽 오랫동안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벌써 5년 넘게 전차를 안 만들었어요. 그 전차 우리 그 K 전차하고 포격 때리는 거 이게 테스트하니까 우리게 훨씬 명중률이 높고요. 저쪽은 형편이 없더라. 전차는 독일이었는데 독일도 지금 만약에 계약한다 그러면 지금 계약한다 그러면 2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계약하면 몇 달, 한 서너 달이면 바로 납품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느 업체가 좋겠습니까? 하나에어로페이스가 좋겠습니까? 현대로템이 좋겠습니까? 둘 다 좋아. 저는 벗어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사이가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을 주문하죠. 그런 농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결국은 우리가 KBS, MBC, SBS를 통해서 세상을 나간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다고요. BTS가 유명한 것이 KBS를 통해서 나가서 유명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넷플릭스 다 보고 계세요? 예. 넷플릭스 영화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이 확산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K 문화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한국이죠. 여러분들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세계에서 처음이고요. 한국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중공에서 배를 만들 때 2010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배를 110척 만들었어요. 110척 만들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주에 배를 2대씩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현대중공은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이제 5시쯤 퇴근해야 되니까요. 안 돼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특공대 작전합시다 이런 거 밤새워가면서 이 설계실 밑에 저도 하나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의 신화고 역사예요. 이런 바탕 위에 지금 K 문화가 있고 K 한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첫 번째가 이게 김태훈이라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니스트예요. 유니스트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학생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제 올해 나이가 31입니까? 만 31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공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던 그해 봄에 2014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글의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 격돌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또 알파고 이겼죠. 그때 아마 그 이세돌이가 받은 돈은 10억인데 이거 떼고 저거 떼주고 자기가 직접 받은 돈 한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구글이 첫 번째 인공지능 컴퓨터를 시험한 거다. 인공지능 컴퓨터를 바둑 시작으로 처음 선을 보이거든요. 요즘 챗GPT-4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들인 돈이 구글이 57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글은 막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구글 개발 담당자가 구글 개발 부사장이요. 알파고 로직을 우리가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 소스를 보고 배우세요. 해서 핵심 소스 80%를 오픈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우리 구글이 소유해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거는 오픈할 수 없어. 이거 우리 기업, 우리 구글의 사원이 그린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 사원이 이 녀석이 풀어냅니다. 이게. 네. 이 녀석이 풀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서 나 이거 다 안다 하고 이제 로직을 이제 슬슬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 개발 부사장이 야, 너 도대체 어떤 녀석인데 이걸 풀어내냐? 우리 구글에 와 입사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갔습니다. 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 군대 가야 돼. 한국은 군대 안 가면 안 돼. 군대 가야 돼. 군대 가기 전에 이 글을 써서 구글 부사장이 나를 픽업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군대 갑니다. 썼더니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막 러폴이 세계에서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건 이러면은 여러분 속에 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게임하는 거. 예, 게임하는 거고요. 뒤통수 때리면서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이랬으면 얘가 이런 애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장려해주고 기다려주고요. 야, 정말 잘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손주, 손녀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울산대학 안에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보면은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해서 로봇 만드는 거 있고요. 자동차 조립해가지고 이 아두이노라는 칩을 이용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운전해서 자동차 달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격투기 이거 한다고요. 조립해가지고요. 이런 거 손주, 손녀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와, 우리 할아버지 짱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코스가 울산 청도경제혁신센터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홈에 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어요. 이게 매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레이스카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만드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그 같이 손주 손녀들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서 먼저 손주 손녀부터 있어야 되죠. 곤란하네 그죠?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BTS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얘들이 KBS나 뭐 MBC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고요. 지금 이 기업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우리 다른 엔터테인먼트 다 합쳐도 이거 못 따라갑니다. 얘들 하나 성공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정치인들이 이걸 품어주지를 못하대요. 지금 이거 군대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스터 트롯 하면서 판소리 1등 해가지고 군대 혜택 보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 혜택 주면 안 될까요? 좀 줘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뭐한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인간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아기상어 뚜루뚜루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다 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립니다. 요거 개발했던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요 개발해가지고 들어온 수익만 40억이에요. 아기상어잖아요. 아기상어. 예.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 하나만 개발해도 이렇다. 그 얘기예요. 예. 삼성하고 관계. 삼성 이제 예. 그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한 거고요. 그럼 복면가왕 잘 아시죠? 예. 중국, 미국에서 지금 1위 방송입니다. 이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이걸 미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거예요. 중국은 수입이 아니고요. 이거 뺏겨가지고 중국은 안 나옵니다. 뺏겨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얘기예요. 라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라떼로 말이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요즘 여러분들 저기 맥도날드 가면은 이거 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거 아시죠? 예. 이게 가끔씩 가보시면요. 지금은 키오스크 주문 시간입니다 하고 판매 전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른다 왜 이 자리 비우고 그래? 아닌데 일부러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직접 불러서 해야 됩니다.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불렀는데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콜라가 나왔더라고요. 한두 번 실수하면 그다음에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동유럽이나 저기 유럽 여행을 가보세요. 이제 맥도날드는 어디 가나 세계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연습하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유럽 가서 쪽쪽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해 보셔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요. 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등학교가 한 5, 6학년만 돼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접점이 다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서로 통화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넌지시 전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이분이 로버트 월딩그라는 분이 지금 55년생이에요.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 4대 책임자예요. 지금 거의 80년째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 남성 724명을 인생을 추적했다. 724명을 80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마피아 갱단의 두목이 된 사람도 있고요. 권투 선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가족들이에요. 한 2,000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매년 경제 상태는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걸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통계적. 그래서 발표를 한 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한가 지수를 봤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좋은 관계.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WHO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 건강하다는 기준을 100여를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 1948년도에 발표한 것 3가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치매 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 3개가 있었는데 1998년도에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게 뭐야? 뭐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3개는 여러분 수긍이 되죠. 근데 마지막 하나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이 얘기예요. 내가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돌뿌리에 체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반응들이 다양하겠죠.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오늘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어 하고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하게 다행이네. 내가 이거 엎어져가지고 코나 깨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과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1998년도에 다시 하나 더 첨가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다. 그 관계성 안에는 동료들하고 관계성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부 관계, 또 자녀들하고 관계, 또 손주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더라도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를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1분짜리 요약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 곳곳에 스마트폰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젠 말로 표현해 보세요. 잘 들립니까? 이게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노래 이거 가버렸네. 잠깐만요. 화면이 그냥 날아가 버렸네. 잠깐만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스마트폰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젠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노랫말과 시, 연합카드, 명함, 캘리, 팜플릿, 브로셔, 홍보지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인 통번역, 팩스, 스캔, 발표 자료 등을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상 편지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자서전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젠 SNS로 가족,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글과 사진과 이런 것들로 기록해 놓은 걸로 책을 만듭니다. 지난 1분기, 2분기 동안에 동부, 중부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책 만드는 과정을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경기도 시흥에 갔어요. 시흥에서도 또 이걸 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책 만든다는 게 이런 사실 아셨어요? 이거 제 큰 손녀입니다. 혜윤이 아리 하는 책을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에 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가 이게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와, 이 할아버지 이런 것까지 다 써놨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스마트폰이 좋은 것은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걸 이제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쭉 써놓은 걸 이 부분을 책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보내버리면은 이걸 책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있는 분들은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가정에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최고 많이 7권까지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두 권씩 다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만들고요. 그리고 사진 작품도 만들고, 대형 사진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에 2차례씩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 사진이 이제 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요즘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원하는 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멋진 세상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좀 쉬시는 시간이 되면 지금 몇 분이죠? 저 시간 48분.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지금 9시 48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10분만 네. 쉬었다. 10시다. 네.